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가 두 파트인데 각각 나오면 두 문제, 보통은 한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 나오면 정책심의위원회하고 합쳐서 한 문제, 이렇게 따로 묻기도 한다.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그럼 공부를 파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일단 지금 좀 잠깐 보시겠지만 응시자격부터 자격증 교부, 재교부, 판례가 조금 있는 게 자격증은 거래가 안 됩니다. 에 대한 판례가 실무에서 증을 많이 빌려준다고. 그게 판례가 시험에 나와요. 그다음 정책심의위원회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항상 공인중개사법의 2차 과목은 시군구,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 세 사람이 나오는데 2차 과목은 누구 업무인가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보시면 시험을 시행합니다. 원칙은 누가? 원칙 읽어보시라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예외로 누가 시행할 수도 있다? 국토부 장관. 뭐 시험은 원칙은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고 이렇게 틀리게 나오기도 하고. 두 번째는 예외적으로 시행하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 출제할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원칙 예외를 구분하신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 국토부 장관만.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위원회 의결 거쳐야 한다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응시 자격이 없다. 는 말은 시험 못 본다는 말이죠. 시험을 못 보니까 같은 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배우신 거. 자격을 취득한 자가 누구인데? 공인중개사인데. 응시 자격이 없다. 취득할 수 없다면 누가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전에는 만 20세 이상인 자, 성년인 자만 볼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이렇게 제한했는데 다 풀었어요. 외국인도 볼 수 있다 없다? 있고 미성년자도 볼 수 있다? 있다. 딱 두 사람만.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컨닝하다 걸렸다. 답안지 회수당하면 시험은 무효겠죠?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몇 년간? 5년간. 응시 자격 정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시험 볼 때 20살 때 시험 볼 때 컨닝을 이렇게 뒤에 써가지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버뜩 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봐도 부정행위자이어도 걸려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 5년 동안 시험만 못 봐요. 부정행위에 걸리고 답안지 회수당하고 나가면서 감독관한테 욕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감독 좀 대충 좀 하시라고 하고 나가면서 또 보조원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나가요. 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실제 시험장 가시면 온갖 모습을 다 본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올해 시험이 긴장이 되니까 계속 볼펜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신경 써야 안 써요. 그러니까 중급 다니시면 기업 막는 거 있죠. 그거 가져가셔야 돼요. 다리를 발발 떨다니. 한숨을 막 쉬고 풀다가 죽었다 하고 막 엎드려 울고 난립니다. 두 번째는 자격을 취득했는데 자격증 양도되어 거래하다 걸려서 자격이 취소된 자는 몇 년? 3년. 이 사람은 3년에서 3년간 시험도 못 보지만 보조원으로 일도 못해요. 나중에 배우신다고. 부정행위자는 몇 년? 5년. 자격 취소는 몇 년? 3년. 차이점은 부정행위자는 보조원으로 부동산 일할 수 있다 없다? 있지만 자격 취소 후 3년은 시험도 못 보고 보조원으로 일도 못한다. 그럼 시험 못 보게 하려면 다른 동네 가서 시험 못 보게 하려면 통보해야 되겠다. 부정행위자는 며칠 이내에 지체 없이 다른 시험 시행 기관에 통보하고 자격 취소된 자에 대해서 며칠? 5일 이내에 다른 시도에서 통지한다. 전산망에 띄워서 관리하겠다 그 말입니다. 차이점 나중에 비교하시면 되고 응시 수수료 납부한다. 수수료 납부는 5가지, 6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익히시라고. 시도지사가 시행할 때는 어디에서 정하는? 조례. 자, 조례 표현을 익히시면 돼요.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법률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률은 어디서 만든다? 국회에서. 지방의회도 있다 없다?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것을 뭐라 하는가? 조례를 한다. 지방의회가 있다는 말은 울산광역시장은 우리가 뽑는다? 울산광역시 의회가 있나 없나요? 남구청장도 우리가 뽑는다? 남구의회가 있다 없다? 지방의 사무를 주민이 자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라고 합니다. 지자체는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우리가 뽑는다. 특광도 의회가 있다 없다? 있으니까 특광도 조례가 있다 없다? 있고. 시, 군도 자치단체입니다. 시의회, 군의회가 있고, 군은 특별시, 광역시에 설치되는 군은 자치단체이죠. 자치구랍니다.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성산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그건 특별시, 광역시 아니죠? 특별시, 광역시 아닌 시에 두는 구를 자치구 아니다, 비자치구. 행정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구획했던 행정구라고 해요. 그러면 자치구는 지방의회가 있다 없다? 시군구 의회가 있으니까 시군구도 조례가 있다 없다? 군대 자치구가 아니면 조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조례란 말은 어디만 쓴다? 특광도 시군구일 때만 조례 쓴다고. 아시겠죠? 그럼 시험은 시도지사는 자치단체 맞죠? 시도지사 시행한다 할 때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나오지만 시험은 누가 시행할 수도 있다? 국토부 장관은 중앙정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최근 시험에 이게 단독 문제 정답이 이거였어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하는 것을 골라봐라. 조례.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한다. 조례가 적용돼요? 누가 결정 공고하는? 좋은데 읽으시면 되지.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한다. 조례란 말은 어디에 쓰면 쓴다? 특광도 시군구만. 아시겠죠? 자격증은 누가 주는가?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다. 시험을. 누가 시행하든지 관계없이 내년에 시험 보시고 증을 받으면 울산광역시장 이렇게 나와요. 시험 시행 주체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자격증은 누가 교부한다? 시도지사.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격증 양도 대여. 자격증이나 다음 시간에 배우시는 등록증은 거래가 된다. 자격증 거래가 되면 저는 학원 선생님하면서 자격증 따가 팔고 이렇게 하겠죠. 자격증이나 등록증은 증을 딴 본인 한 사람만 죽을 때까지 써먹는 증이다. 그 일신전속이라 하는데 그런 표현은 필요 없고 자격증이나 등록증은 일체 거래가 안 됩니다. 양도 대여 금지, 양수 대여 받아 사용하는 금지한다. 그걸 시험에 묻는 게 아니고 이걸 물어요. 양도 대여에서 반드시 끼실 개념이 갑이 공인중개사이다. 지금 을에게 자격증을 돈 받고 팔든지 돈을 안 받고 어쨌든 양도 대여는 허용된다. 이 사람이 양도 대여한 사람이죠. 그럼 을은 갑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네 지금. 을이 지금 자격증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증입니까? 갑증입니까? 갑 자격증이니까 이 사람이 양수 대여받은 사람이죠. 양수 대여받은 사람은 공인중개사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양도 대여한 사람은 공인중개사니까 걸리면 반드시 자격 취소란 말이 있지만 양수 대여받아 사용한 사람은 자기증이다? 아니니까 자격 취소란 말이 있겠나 없겠나요? 여기는 자격 취소란 말을 쓰면 안 돼. 그냥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는 똑같다고. 이걸 시험에 묻기도 하는데 주로 묻는 것이 이겁니다. 누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공인중개사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핵심은 뭘 하겠다? 중개 업무를 하겠다. 누가?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가지고 내가 실제로 내 증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네가 중개 업무 할 때 공인중개사 명의가 필요하면 내 명의 갖다 쓰라. 증은 내가 가지고 있고 이것만 해도 어디에 해당하는가? 자격증 대여입니다. 자격증 대여에 해당되는 사실 아십니까? 이 지문이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 하겠다 뜨면 앞에 주체가 공인중개사가 뜨면 자격증 대여. 다음 시간에 배우실 때는 공인중개사 자리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나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성명이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업을 하고 있죠 지금. 상호도 있다 없다? 상호를 사용하여 뭐 하겠다? 중개업무 하겠다. 누가?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죠.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등록증 대여라고 한다고. 공인중개사가 시작하고 중개업무 하겠다. 자격증 대여니까 반드시 자격취소 1-1. 앞에 시작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하겠다 나오면 뭐 대여? 등록증 대여. 등록 취소 처분 1-1. 요걸 묻는다는 겁니다. 올해 추가된 것이 전세 사기범이 많더라. 사기범이. 무자격자로 일하는 보존이 사고를 그리 많이 치니까 뭐까지 규제하는가 이제. 양도 대여 행위를 중간에 끼어서
양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뭐 한 사람도 알선 소개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하겠다고. 양도 대여, 양수 대여받아 사용하는 거 알선 행위는 다 제재는 1-1은 똑같은데 자격 취소 대상은 뭐 한 사람만 양도 대여한 사람만 공인중개사로서 자격 취소 대상이고 나머지 양수 대여받은 사람은 정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격 취소가 없다. 됐나요? 핵심은 공인중개사가 시작하면 자격증 대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시작하면 등록증 대여. 이걸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 자격증 대여 판례인데 한 가지만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용어 정의를 배우셨기 때문에 무자격자, 중개사무소에서 소장 중에서 무자격자가 누구예요? 소장 중에서.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구입니다. 소장 빼고 실장님 중에서 무자격자 누구예요? 중개보조원. 그러면 나중에 실무 가시면证을 따시고 창업을 하시는데 실무 경험은 없고 부동산 하고 싶다. 실무 경험이 많은 무자격자 보조원하고 동업계약을 해요. 그 무자격자는 둘 수는 있지만 무자격자는 계약서 쓰면 돼야 안 돼요. 중개무 수행할 수 없죠. 그래서 실무에서 빈번하게 걸리는 게 그겁니다. 어떤 판례인가? 2번 판례만 이해하시면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 소장이 여기 무자격자 나누면 소장 있고 소장 자기 밑에 있는 무자격자 누구예요? 중개보조원이 손님 모시고 중개대상을 확인 설명 다 하고 계약서를 누가 썼다고? 보조원. 그러면 보조원이 중개무를 수행해버렸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지가 해야 할 일을 누가 했다고? 중개보조원에게 중개무를 하게 한 것으로 취급해요. 방금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든지 공인중개사든지 다른 사람에게 중개무를 하게 했다 하면 등록증, 자격증 대여이다. 무자격자가 거래 성사시켰다, 계약서 썼다 나오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중개무를 하여서는 안 되는 할 수 없는 보존을 하여금 자기 명의 사용하여 중개무를 하게 한 것인가? 끝에 어디에 해당한다?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실무에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시험 나온다고. 핵심 키워드는 자격증 대여이다, 등록증 대여이다 할 때는 키워드가 무자격자인 보존이 뭐 해버리면 계약서 작성해버리면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소장 자기 도장을 찍었다. 소장이 자기 도장은 날인했다고. 그럼 계약서는 누가 쓰고? 무자격자인 보존이 쓰고 누구 도장은 들어갔고? 개업공사의 도장이 들어가면 계약서만 보게 되면 외형상 형식은 누가 한 것처럼 개업공인중개사 직접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을 뿐이지 판례는 실질적으로는 누구로 하여금 중개보조원이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 사용하여 중개무를 하도록 했다. 중개무를 하게 했으니까 끄트머리는 뭐에 해당한다?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아시겠죠? 정책심의위원회는 1월달에 합시다. 이건 지금 설명드릴 것도 아니고 시험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및 정책심의위원회 한 문제로 이렇게 나오면 여기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없다? 국토부 장관이 예외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럼 시행할 때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맞죠? 국토부 장관이 나오면 의결 거쳐서 시행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자격증은 누가 교부한다고요? 시도지사 이제 국토부 장관에서 틀린 점 잘 나오고. 암기사항인데 우리 법에서 결정이라는 단어 나오면 뒤에 기간이 2개월이 아니고 1개월이야. 내년에 정을 따고 합격자 발표하는 날 문자가 와요. 카톡으로 축하합니다. 띵동 축하합니다. 이렇게 와요. 최종 합격하셨다고. 1차만 합격하신 분도 문자 받아요. 그러면 자격을 취득한 누가 되었다고? 공인중개사 되었다고. 그러면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을 받아가야 될 거 아니야? 네. 얼마에 내준다고? 한 달. 결정 나오면 뒤에 1개월이야. 2개월은 안 된다고. 결정 공고일로부터 얼마? 1개월. 틀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격이 취소된 자. 자격 취소된 사람은 몇 년? 3년 나면 공인중개사 될 수 없죠? 중개보존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요거 지문.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 누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무 하게 했다. 어디에 해당?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하겠다 나오면 자격증 대여인 줄 아십니까 하면 시도지사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더하기 물으면 1-1년 이하 징역 1천만 이렇게 묻는다고요. 됐죠? 이 정도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정책심의위원회는 함정만 탁탁탁 체크해서 암기하시면 돼.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칩시다. 조금만 더 하고. 전주에 수업 들으신 분은 여기까지 했어요. 전주에. 그죠? 복습했다. 오늘 처음 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뉴페이스가 계셔가지고 수업 빠지지 마시고 인상 쓰지 마시고 미간이 주름 잡히면 안 돼. 어차피 나중에 미간에 주름도 잡히고 웃는 근육은 다 굳어가 웃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미친 듯이 웃는 연습하셔야 돼. 시험 끝나고 어차피 업에 나갈 거 아니야. 손님 오면 웃어야 될 거 아니야. 귀신처럼 웃어요. 눈은 웃는데 얼굴 근육이 안 웃어. 인상만 계속 쓴다는 거야. 미간 그래서 나중에 요즘에는 뭐 유튜브 보면 미간 표현 뭐 붙이는 딱지도 있더만요. 또 이따 붙여놔야겠다 피지고 하더만. 머리에 붙이는 거는 없는가 모르겠어요. 머리카락이 자꾸 빠집니다. 옛날에 파마도 하고 했는데 파마도 하고 머리가 풍성해가지고 자 등록 기준하고 등록 절차는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등록이란 개념 나오면 누구를 표현하는 말이다? 개업공인서를 표현하는 말이다. 그럼 등록을 한 누가 되려면 개업공인서 되려면 법에 정한 기준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단 말이고 기준을 갖췄다면 등록 신청하고 등록하고 등록증 받겠죠. 그걸 배우시는 게 어쨌든 우리 과목의 핵심은 중개업을 피우시는 게 핵심이면 중개업은 처벌받지 않고 적법하게 같은 말 처벌받지 않고 법에 보호받아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업공인서 중에서밖에 없어요. 무등록인 사람은 누가 아닌 자 개업공인서 아닌 사람도 의뢰에 의하여 받고 업을 하면 업은 맞다. 업은 맞지만 단속이 걸린다. 무음식점도 업이다. 업은 맞지만 단속이 걸린다. 처벌하듯이 무등록으로 중개업도 중개업이다. 업인데 단속이 걸린다. 처벌은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처벌받지 않고 같은 말 적법하게 같은 말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람은 누구만? 개업공인서만. 등록 기준을 갖추고 등록 절차인데 매년 시험에 나온다 보시면 돼요. 최대 나오면 3문제까지 나온다. 2문제 나온다 보시면 돼. 기준 1문제, 절차 문제.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법인의 등록 기준. 매년 시험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이 다 하면 등록 기준도 넣고 절차도 한 문제로 내겠다는 겁니다. 시험은 핵심은 기준을 물으니까 등록 기준은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 절차상에 나오는 거 있죠. 올해 특이하게 안 나왔던 부분은 게 등록 신청할 때 법에 정하고 요건을 갖췄습니까? 서류를 가져 제출 서류인가 아닌가 그걸 한 문제로 낸 게 처음이에요. 지문에 1개씩은 들어간 적이 있는데 한 문제로 냈다는 겁니다. 거의 다 맞추는 문제였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는 처벌받는다. 무등록이어도 중개업이다. 걸린다. 처벌은 받겠다. 여기 판례가 공부되셔야 되고 방금에 자격증 대여 판례가 있듯이 등록증 대여 판례도 있겠죠. 요게 핵심이에요. 나머지 다 암기사항이다. 등록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배우신 개념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할 때 법인은 등기한 사람이다? 등기할 때 사람도 등기한다? 등기이사 이름이 뭐예요? 사원, 임원 개념. 법인만 분사무소 들을 수 있다? 그렇게 그 개념만 보시면 돼. 그럼 우리가 법인으로 등록합니다. 내년에 증을 따시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서 등록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인 내가 회사 차려서 내가 대표자하고 법인 설립할 수도 있다. 그럼 법인으로 등록한다 할 때 그 기준은 법인은 어떤 회사이거나 1번 1번을 읽어봅시다. 시작. 상법상 회사, 괄호, 주식, 유한 책임, 한명, 합작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괄호,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로서 자본금은 얼마? 5천만 원. 우리가 법인으로 등록한다 할 때는 상법이란 법에 정하고 있는 이 5개 회사 중에 1개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보통 많이 만드는 게 이거죠. 주식회사. 들어보셨죠? 제 법인 이름이 이렇습니다. 주식회사, 상지, 부동산,
중개법인입니다. 보통 주식회사를 많이 만든다는 겁니다. 아니면 협동조합 기본부서 협동조합을 설립해도 돼요. 어쨌든 상법상 회사 만들든지 협동조합 설립하면 되는데 등록을 하고 싶으면 자본금액은 통장에 얼마 넣어놔라고? 5천만 원. 그러니까 나중에 회사 만들 때는 중개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10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회사도 있다 없다? 자본금액 제한 없어. 근데 중개업을 하려면 얼마 이상은 맞추라고? 5천만 원 이상. 이걸 이제 쪼개서 낸다는 겁니다. 공부 방법은 이제 보기 위해서 1번만 보는 거예요.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액이 얼마이면 5천만 원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부상 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액 얼마? 5천만 원 이상이면 등록할 수 이렇게 쪼개서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더 쪼개면 상법상 주식회사인 경우에도 얼마? 유한 책임회사 합자 한명회사인 경우도 같은 말이죠. 상법상 회사니까 이렇게 쪼개서 내는 게 우리 과목이에요. 그런데 협동조합도 조합원의 영리를 위해서 영리 활동하는 게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 중에서 뭐는 뺀다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란 말은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회적 기업 들어보셨죠?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법인이야. 그럼 비영리 법인은 왜 등록이 안 되겠는가요? 우리가 지금 등록을 비우시는 목적은 누가 되었어요? 등록을 해서 누가 된 다음에 개업공인사 된 다음에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게 등록의 목적 아니야? 중개업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해야 중개업 아니야. 영리 목적인 사람만 등록이 되지. 비영리 목적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본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도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밑에 3번, 4번이 시험에 거의 나와요. 3번, 4번. 3번의 끝에 공인중개사일 끝에 있죠. 법인 설립해서 등록하고 싶으면 대표자는 누구일까?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증을 따시면 길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 개인으로 등록하든지 내가 회사 설립하고 내가 대표자 되고 등록하든지. 그럼 대표자 빼고 등기하는 이사가 있다 없다? 대표자도 임원이죠. 대표이사니까 임원, 사원 임원 안에 다 대표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자 한 사람은 공인중개사이고 대표자 빼고 나머지 회사의 두 개들은 등기 이사 이름이 뭐예요? 임원 또는 사원 중에서 몇 분이면 3분의 1 이상은 누구일까? 시험에 나왔던 것이 이렇게 나왔는 거예요. 대표자 제외하고 7명의 사원 임원을 둔다. 그럼 등록하고 싶으면 7명의 3분의 1 이상이면 되죠. 그럼 몇 명이에요? 7명의 3분의 1 이상. 2.333 나올 거 아니야. 사람은 팔다리를 쪼갤 수 없으니까 2명 넘어가면 3사람이야. 그럼 7명 중에서 몇 사람만? 3사람만 공인중개사면 등록이 된단 말은 4사람은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된다 그 말이죠. 공인중개사 일끝 할 때는 제외 3분의 1인데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할 때는 대표자 포함하여 회사 등기된 이사이면 다 전원이. 그러면 대표자 포함하여 전체 8명이 있으면 8명 전체가 뭐는 받으라고? 실무 교육은 받으라고. 그러면 실무 교육은 전원이 받아야 한다. 이걸 시험에서 공인중개사 아닌 사원 임원도 실무 교육 받아야 한다? 전원이니까. 공인중개사이든지 아니든지 사원 임원이면 다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다. 분사무소 지점장을 뭘 한다? 책임자. 또 실무교육 받는다. 왜냐하면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분사무소에서는 책임자니까. 이 정도 하시면 돼. 시험은 법조문대로 나와요. 여기 보시라고. 4번에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나왔죠. 공인중개사 일컷 나오면 대표자 포함 제외. 제외 3분의 2지 포함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할 때는 전원이 실무교육. 맞죠? 법조문제는 이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1월달에 공부하면 재밌겠다. 그죠? 제대로 된 기본서 가지고 이제 진도 나가면 재밌습니다. 등록 절차는 지금 구체적으로 보실 건 아니고 계략적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다 했죠. 자격을 취득한 누가 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 되어서 회사 설립하면 뭐 공인중개사 법인만 할 수 있다. 그럼 올해 시험은 단독 문제 나왔던 게 아니에요. 등록 신청할 때 등록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서류인가 아닌가 한 문제예요. 그러면
등록증을 내달라는 것이 등록 신청이니까 수수료 납부한다. 조례가 정하는. 그러면 등록 관청이 나와야 되겠죠. 사무소를 두고 등록 신청 들어가겠죠. 가게는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소를 삼산동 100번지에 두었다. 그러면 삼산동에 속하고 있는 게 남구죠. 남구청에 가서 등록 신청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과목의 방법이 시군구 자리에 특광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특광도지사는 등록관청이 아니다. 특광도지사는 뭘 교부하는 사람입니까? 특광도지사는 시험을 시행하고 자격증을 교부한 자격은 특광도지사 업무입니다. 등록 업무는 특광도지사가 아니고 시군구. 자격증은 울산광역시장이 교부해요. 자격 취소 처분은 울산광역시장이 해. 등록은 누가 하고? 남구청장이 하고. 등록증은 누구 명의? 남구청장 명의로 나와요. 등록 취소는 누가 해요? 남구청장이 해요. 시군구 업무다. 등록관청이 등록 신청을 받고 법에 정하고 있는 등록 요건 4가지를 확인해서 요건에 적합하다면 등록 신청하겠습니다. 보시고 적합하면 등록해달라 그 말이죠. 적합하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등록 처분이란 말은 등록을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처분한대요. 등록 취소 처분한다면 등록 취소해야 한다. 등록 취소 처분한다. 등록 처분한다면 등록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등록이 되었다면 이때 누가 되는 것이고 등록을 한 자이면 누가 되고 이때 이제 개업공인 중에서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등록되었습니다라고 신청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줘야 그 다음 절차 거칠 거 아니에요. 그 등록이 된 다음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하는 일이 2가지가 있다. 업무를 개시한 결과 사고 칠 수 있나 없나요? 확인 설명을 등기부를 잘못 설명해서 손님에게 손해가 갈 수도 있다.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관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 때는 그냥 이런 예가 있곤 하고 저기 진짜가 이렇게 의심할 필요는 없어. 업무를 개시한 결과 확인 설명을 할 때 고의, 과실, 보통 과실이 많죠. 설명을 잘못해서 손님에게 재산상 손해가 갈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됐는데 개업공인에서 돈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간판 믿고 들어온 손님이 보고 안 되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리 보증보험 공제 공탁하는 처럼 보험처럼 보증을 미리 설정하라고. 그래서 네가 돈이 없으면 여기 보증 보험회사 찾아가서 배상 받아라 그런 취지예요. 이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손님한테는. 계약서에 찍을 도장도 등록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그러면 등록관청이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증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등록증 내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찍게 된 도장하고 손님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하고 손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더 중요하다? 보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등록증을 교부할 때 뭘 확인하고 보증이 설정되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 내줘야 한다. 이것도 자격증 교부, 등록증 교부하고 재교부는 당연히 다르겠죠. 교부는 처음 내주는 것을 교부한다라고 하고 당연히 재교부는 분실 훼손 때문에 다시 달라는 거죠. 교부, 재교부를 구분할 것이 이유가 2가지예요. 수수료 납부 대상인가 아닌가 할 때 이걸 틀리게 나와요. 자격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내죠.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내죠. 자격 시험에 응시하겠다 그 말은 합격하면 자격증까지 내달라는 돈이 응시 수수료예요.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겠다 그 말은 적합하면 등록증 내달라 여기까지가 수수료 납부 내용이에요. 그러면 교부 받을 때 수수료 낸다? 등록증을 받기 위한 응시 수수료 냈고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 내고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 등록 신청할 때 냈기 때문에 처음에 받을 때 내는 것이 아니고 재교부할 때 수수료 다시 낸다고. 자 그러면 보증 설정 이거 뭐를 하고 등록증 받았다면 등록증은 사무소에 게시해야 되겠죠. 이렇게 업무를 게시한다. 이게 등록 절차에서 계략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1, 2월 때를 구체적으로 보실 때 밑에 내용 봐야죠. 등록 신청은 누구하고 누구만 한다?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말라고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신청해요. 등록 신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공인중개사하고 누구? 법인.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아닌 자 없다니까 거꾸로 읽으면 공인중개사 법인만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괄호에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는 맞죠? 왜 안 되는가? 이것도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공인중개사 법인은 사람이죠. 사람이 법에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요건이 사람이면 사람은 쪼갤 수 있나 없나요? 절대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이중 등록 개념은 절대 없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사람이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규제한 법이 공인중개사 법이면 한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두 개 부동산에 존재할 수 있나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이든지 소속이든지 한 개 가게에 소속되어 있다는 개념이죠. 지금 갑사무소에 A가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등록할 수 있겠나요? 남의 가게도 있고 자기 가게 차려버리면 이중 소속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공인중개사 범위에서 뭐는 뺀다? 소속 달고는 안 된다고. 소속 달고 일하다가 1년, 2년 일 배우면 독립할 거 아니야? 고용관계 종료가 돼서 나온다. 그 말은 소속 다 떼고 나오면 공인중개사로서 등록 신청이 되지. 현재 소속 달고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어디에 걸리기 때문에? 이중 소속에 걸리기 때문에. 이 지문이 기본 지문입니다. 그 등록 관청은 누구라고요? 사무소 시군구청장이 되겠죠. 그 등록 관청은 누가 절대 될 수가 없다고. 특광도지사는 될 수 없다. 등록 관청은 사무소 두고 등록 신청 들어가니까 사무소 기준. 법인은 처음에 만들 때 두는 가게가 주된 중개사무소 기준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 관청이다. 시장이 등록 관청이 되는 경우는 그 시에 구가 없으면 할 수 없이 누가? 경주시 구가 없잖아요. 그럼 경주시장 찾아가야 된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에 가게 되었다. 어디? 남구청장. 구만 있으면 구청장이고 시장이 등록 관청이 되는 경우는 시가 그 시에 구가 설치되지 않거나 도인데 제주도에는 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중에서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에도 구가 없으니까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될 수 없다. 밖에 없다. 구가 없으면 시장이, 구만 있으면 자치구이든지 비자치구이든지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 관청이다. 됐죠? 이게 시험에 올해 시험 나왔다는 겁니다. 나중에 암기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법인이면 법인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은 가져갈 필요가 없다. 앞으로 어떤 과목이든지 등기부 제출해야 한다. 대장 제출해야 한다. 그 과목은 없어요. 왜냐하면 등기사무나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은 다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다 구축됐어요. 어디 가서든지 등기부 발급이 돼요. 어디서든지 대장 열람 발급이 돼요. 등록 관청이 다 확인한다는 겁니다. 자격증 4번 저게 올해 정답이었어요. 자격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격증을 가져갈 것인가? 저것도 가져갈 필요 없어요. 등록 신청서란 서식에 기억에 등록 신청서 적어할 때 등록 신청서에 뭘 적어오라고? 등록 신청하는 공인중개사에게, 등록 신청하는 법인의 대표자 사원 임원에게 자격증 발급한 시도가 울산광역시장입니다. 적어오라고. 그럼 등록 신청서에 현재 등록 신청한 사람에게 등록 자격증 교부한 사람이 울산광역시장 적혀 있단 말은 등록 신청서를 받은 등록관청이 울산광역시장한테 확인해야 돼. 우리가 제출할 서류가 아니고 누가 확인할 사항이다. 등록관청이 자격 있는 사람 맞습니까? 라고 확인할 사항이지 우리가 제출 사항이 아닙니다. 시험은 이렇게 암기사항이고 외국인도 자격 취득할 수 있다? 외국 법인도 가능하니까 추가 서류가 있다. 나중에 암기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꼼꼼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올 용어 정의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했죠. 그러면 등록관청이 등록 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등록을 해야 한다 할 때 요건이 4가지예요. 이 4가지에 적합하면 등록해야 되고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적합하지 않으면 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기억에 등록 신청은 누구하고 누구만 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다. 그러면 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간단히 보실 게 등록의 결격사유입니다. 미연에 등록의 결격사유라는 말은 말 그대로 등록할 자격이 있다 없다? 결격이라는 말은 없다는 거죠.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이 결격이니까 결격사유 해당하면 등록이 안 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 방금 전에 간단히 보셨던 등록 기준도 있다 없다? 기준에 적합해야지.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등록을 해서는 안 되고 뿐만 아니고 우리 법뿐만 아니고 다른 법에 위반되면 등록이 될 것인가? 대표적으로 나중에 공법교재에서 건축법 시간 가시면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어디에 두는가? 용도 제한을 둬요.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에 두어라. 그것이 건축법상 용도 제한이야. 아파트에 중개사무소 두면 돼야 안 돼요? 아파트에. 아파트가 건생입니까? 주거용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어 있고 뭘 소유권을 가졌습니다 해도 건축법인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에 위반되면 등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면. 그러면 네 가지에 적합하면 등록을 해줘라면 공인중개사법인이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 기준에 적합하고 공인중개사법 다른 법 위반이 없어서 등록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4개 지문이기 때문에 35회 때는 단독 문제 출제 가능성이 있다. 한 개 지문씩은 모의고사 자주 묻습니다.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해서 안 된다. 이렇게.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다른 법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낱개로 모의고사 묻다가 한 문제 연습은 꼭 하고 가셔야 돼. 그럼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되었습니다라고 서면 통지한다. 7일 나중에 암기사항이고 등록증을 교부했다면 누구한테 통보하는가? 맨 밑에 공인중개사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소장단체입니다. 이름은 공인중개사협회인데 공인중개사가 회원인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는 백수다. 내년에 증 따면 백수 아니야? 공인중개사법 안에서는 자격만 취득한 사람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백수입니다. 백수협회를 만들 필요는 없지.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름은 공인중개사협회인데 누구 단체다? 개업공인중개사 소장단체입니다. 그 소장단체인 협회에서 계속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는 게 뭐예요? 시험 시행권을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법에서 시험은 시도의사가 시행하죠. 위탁을 할 수 있어요. 협회에다가. 그럼 시험 시행권을 협회에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박살나겠죠. 그래서 협회에서 계속 소장단체이기 때문에 그만 뽑아라 이제. 라고 계속 국토부에 건의하는 게 공인중개사협회입니다. 국토부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가 일이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고 막고 있죠. 두 번째 협회에서 상대평가 합시다. 이렇게.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직까지 상대평가 할 정도는 아니니까. 국토부에서 상대평가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상대평가를 안 합니다. 절대평가 형식을 취하겠다 계속. 그런데 뭐로 조정하겠다고. 시험 문제 난이도 올려서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등록증을 내줬다면 소장단체 협회에다 통보한다. 이것도 암기사항이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거 나머지 내용은 1, 2월 달에 많이 보시고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7번 있죠.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것도 업이다. 일단 단속에 걸린다. 걸리면 얼마나 처벌돼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야.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 가게 가서 손님이 간판이 걸려 있으니까 일반 손님들은 공부 안 했으면 자격증이 뭐가 걸려 있는지 안 보고 그냥 일을 맡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가게 가서 손님이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내놓고 중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자가 매매 계약 중개하겠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 계약은 유효하겠나요? 계약이 무효겠나요? 계약이 유효인가 무효인가는 어디서 배우시겠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원장님이 가르친다고. 민법에서 배워요. 무등록이다. 등록은 계약이 유효입니다. 무효임에를 따지는 유효 요건이 아니에요.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면 단속 걸린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한다. 단속이 걸려요? 단속이 걸리지 않는다. 적법하니까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무등록인자가 중개업하면 단속에 걸린다. 적법하다, 위법하다, 처벌 대상이 아니다, 처벌 대상이다만 따지는 적법 요건이고 계약의 효력은 따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은 유효, 무효. 계약은 유효하다고. 단속에 걸리면 처벌은 받는다. 3년 이하 징역. 그러면 손님하고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제가 토지 매매 계약 중개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200만 원 주셔야 됩니다. 예,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약정한 거 있죠?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법에서 보호가 되지 않는 사람이면 등록을 하지 않고는 절대 중개업하면 안 돼요. 예외가 없어. 강행 규정에 예외가 없다고 임의로 당사자 약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밑에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중개의뢰인 간에 얼마 드리겠다, 얼마 주셔야 됩니다. 라고 약정한 중개보수지급 약정은 유효인가 무효인가? 보수지급 약정이 유효하다 해버리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감옥은 가지만 보수는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행 규정 위반이니까 보수지급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 뭐는 유효하고
계약은 유효, 보수지급약정은 무효. 무효니까 매매계약 중개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손님에게 보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무효란 말은 아무런 법률관계 없다. 권리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 손님은 무등록 중개업자인데 보수지급 의무가 있다? 없다는 겁니다. 이중 등록 금지, 이중 소속 금지. 이건 사람이 요건이기 때문에 이중 등록 개념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동시에 두 개 이상 장소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이중 소속도 예외 없이 금지한다. 그래서 방금 전에 소속 달고는 등록 신청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걸린다고? 이중 소속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림을 간단히 보시면 이것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이중 등록은 왜 맞출 것 같은데 계속 한다 지금? 이미 집중력은 떨어졌어요. 이미. 그죠? 이미 수제비가 칼국수가 들어와 있다 지금. 그렇죠. 밥은요. 내년에도 먹어도 돼. 올해 얼굴에 지금 사진 찍어 놓으시고 5월달에 사진 다 찍어보고 7월달에 사진 찍어보고 9월 말에 한번 찍어보시라고. 사람 얼굴이 아니어야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이 시험이에요. 피골이 상접하고 지금 얼굴이 빨갛빨갛하잖아요. 핏기가 없어져. 혈액순환도 안 돼. 모의고사 봤는데 뭐 빵점이야. 빵점은 아니겠죠. 빵점은 공부한 사람이요, 공부 안 한 사람이 빵점이야. 공부한 사람이 빵점입니다. 공부 안 한 사람이 5번 쭉 밀었으면 20점이야. 공부한 사람이 답을 찾으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아직 답을 오지선당에서 답을 찾을 실력이 아닌데 답을 찾으려보니까 빵점이야. 그럼 첫 모의고사 보면 7.5 이렇게 7.5. 10점 만점에 7.5가 아니고 100점 만점에 7.5가 되면 세 문제 맞췄다는 거지. 찍었어. 이중 등록은 한 사람이 강남구에 등록한 가게가 있죠. 다시 가게고 또 다시 등록하는 게 이중 등록이야. 말. 가게 몇 개? 등록증 몇 개? 2개. 각각 등록. 이게 이중 등록이야. 이중 소속은 갑 개업 공용회사 가게에 이미 개업 공용회사 소속이나 보존 사원 임원이 갑 중개사무소에 이미 소속되어 있다. 다른 가게 들어갈 수 있나 없나요? 한 사람이 다른 가게에 존재할 수 없다.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들어가서 일하는 게 이중 소속이야. 이중 등록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각각 하는 게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사람이 한 개 부동산에 있으면서 다른 부동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이중 소속. 됐어요? 다 했어요 이제. 등록증 양도 대여는 금지한다. 이 표현 앞에서 배웠죠.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뭐 상호 사용하여 핵심 단어가 뭐 하게 했다? 중개업무 하게 했다. 누가? 개업 공인사님이 뭐 대여? 등록증 대여.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하게 했다 다음에 뭐 대여?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니까 등록이 취소되고 1-. 양수 대여받아 사용한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양수 대여받아 사용한 사람은 남의 증을 가졌을 뿐이죠.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니까 등록 취소가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당연히 자격증 양도 대여 행위 알선한 사람도 처벌하듯이 등록증 양도 대여 행위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하겠다. 1-. 됐나요? 여기까지가 등록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